형사소송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결론은 변호사는 형사소송에서 성공보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급을 했다. 변호사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돌려달라 라고 청구할 수 있고, 주지 않으면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전 변호사입니다. 오늘 선정한 짧은 주제는 형사소송에서의 성공보수입니다. 저희가 선정한 이유는 사실 의뢰인들께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가장 부담되는 부분이 선임료 부분입니다. 선임료가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항상 고려하시고 선임을 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제를 선정해 봤는데, 간혹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형사소송을 맡기시면서 변호사님, 성공보수는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성공보수라고 하니까 그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법적으로는 위임계약입니다. 위임계약이기 때문에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일을 착수하는 의미에서 착수금을 내고요. 그리고 사건이 끝난 다음에 그 변호사가 일의 성공 정도에 따라서 성공보수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민사소송은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청구를 했다. 판결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8천만 원을 지급하라 라고 판결이 나왔다. 그러면 원고의 승소 부분은 8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약정이 5%, 7%, 10% 이렇게 돼 있다면 8천만 원에 5%, 7%, 10% 이렇게 성공보수가 책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피고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피고는 또 똑같은 예를 들어보죠.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4천만 원만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왔다. 그러면 피고의 입장에서는 1억 원 중에 4천만 원을 뺀 6천만 원이 성공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6천만 원을 기준으로 5%, 7%, 10% 이렇게 성공보수가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형사소송에서의 성공보수는 어떻게 책정이 될까요? 본격적인 주제인데요. 과거에는 형사소송의 성공보수로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1,000만 원, 기소유예가 나오면 700만 원, 재판 단계로 넘어가서 무죄가 나오면 2천만 원, 집행유예가 나오면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각각에 따라서 지급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변화가 생겼습니다. 2015년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는데요. 사건 번호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대법원 2015-200111 판결문입니다. 그 판결에서 어떻게 판시를 했는지 제가 간략히 핵심적인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은 수사와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시켜서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 결국 형사소송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결론은 변호사는 형사소송에서 성공보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현실은 어떨까요? 2015년도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로 변호사들이 성공보수를 받지 않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사무실,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사무실에서 형사 성공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로는 물론 조금 편법을 쓰긴 합니다. 성공보수라는 약정을 빼거나 아니면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합쳐놓고 그것을 분할 지급하게 하는 방식, 편법을 써서 약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대놓고 우리는 성공보수 받는다 라고 하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지금 변호사 형사소송을 맡기시려고 하는 분들은 아직 약정 전이라면 약정하기 전에 저는 성공보수는 무효로 알고 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재산적인 손해가 없도록 하셔야 되고, 이미 약정을 하셨는데 사건이 끝나서 성공보수를 줘야 될 상황이라면 이 약정은 민법 103조에 위반돼서 무효이므로 저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지급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급을 했다. 형사 성공보수 약정을 하고 사건이 끝나서 성공보수를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을 이미 지급을 했다. 그런 경우는 변호사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돌려달라 라고 청구할 수 있고, 주지 않으면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런 경우를 잘 단계에 따라서 알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성공보수 약정의 무효임을 잘 아는 변호사가 그것을 잘 모르는 의뢰인을 이용해서 약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불법성이 의뢰인의 불법성보다 더 훨씬 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마음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형사사건 선고보수 무효라는 판결은 잘못된 판결이다, 기획된 판결이다 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인 의견을 떠나서 이미 대법원 판결이 있는 이상 그 판결을 바꾸지 않는 한 그것을 존중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형사선고보수 약정을 절대로 받지 않고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선임계약서에 대법원 판결을 계약서에다가 못 박아뒀기 때문에 받지 않는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사사건 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아셔서 재산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선고보수 약정을 요구하는 변호사가 있다, 그러면 양심이 없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것과 계약하지 마시고 다른 양심 있는 변호사를 찾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